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금 장수가 말하는 문고리의 도움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어서 문고리가 된 슬픈 사연을 듣고는 살아있는 그의 가족을 수소문에 찾아가서는 가장의 혼이 실려있는 문고리를 돌려줍니다.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너무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전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신씨 성을 가진 어떤 소금 장수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수십 년간 소금 장수를 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아시다시피 소금 장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를 피하는 일이다. 그래서 신씨는 넓고 커다란 조선지에 기름을 잔뜩 먹인 유지를 늘 가지고 다녔다. 비가 오면 소금찜을 기름종이로 덮어 소금이 녹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소금찜을 덮고 다니다 보니 유지는 소금에 절대로 절어 있었다. 그런 까닭에 소금 장수는 유지의 상태만 보아도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다. 유지가 눅눅해지면 바깥이 해가 쨍쨍 내리쬐는 맑은 날이라도 곧 굳은 날씨가 되었고, 유지가 팽팽해지면 먹구름이 일어나고 바로 비가 쏟아질 것 같아도 곧 청명한 날씨가 되었다. 가지고 다니는 유지의 상태를 보고 날씨를 예측하니 소금 장수는 전우치 같은 이인으로 소문이 났다. 청명한 날인데도 비가 올 것이라고 하면 실제로 비가 왔고, 비가 오는데도 날이 곧 맑아질 것이라고 하면 진짜로 비가 그치고 날이 개니 이인이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소문은 소금 장수 신씨가 사는 그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때 어떤 고을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다. 그 고을에 원님이 임명되어 내려가기만 하면 그날 밤으로 원님이 죽어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그 고을에 벼슬 나갈 사람이 없게 됐다. 나라에서는 이것을 크게 걱정했다. 그래서 각 고을에다 2인 한 사람 이상을 뽑아서 올리라는 칙명을 내렸다. 고을 원님이 그런 명을 받고는 옳다구나 하고 소금 장수를 불러서는 말했다. 소문에 듣자 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대를 천문에 통달한 이인이라고 하더군. 나라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 이인을 부르니 올라가도록 하게. 이 일은 거역하면 안 되는 임금의 칙명임을 명심하게. 쥐뿔도 모르면서 기름 먹인 종이 하나만 믿고 물색 없이 씨부렁댄 것인데 이렇게 나라에서 찾는 이인이 됐으니 이 일을 도대체 어떡하나? 원님의 말을 들은 소금 장수는 온몸의 털이란 털은 다 쭈뼛 서면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소금 장수의 심정이야 어떻게 됐던 나라에서 뽑아가는 인물이라고 해서 한양 가는 길목에 고을마다 백성들의 대접이 극진하고 포졸들도 좌우에서 옹위해 주어서 소금 장수는 도망도 칠 수 없었다. 하루는 어느 주막에서 자게 됐는데 밤에 주막 주인이 방문 밖에 와서 인사했다. 소인, 나으리께 문안 올립니다. 나으리라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소금 장수에게는 어찌 저승사자의 말처럼 으스스하게 들렸다. 그런데 웬일인지 주막 주인이 인사를 하고 나서도 돌아가지 않고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었다. 소금 장수가 무슨 일로 그러시오? 하고 물으니까 그제야 주막 주인이 대답했다. 나으리께서는 이인이 되어서 나라에 뽑혀 올라가시니 무엇이든지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제 권솔이 알아서 다 죽게 생겼으니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달라고 주막 주인이 저렇게 애원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금 장수라 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체하고 물러가 계시오. 내일 아침에 봅시다. 하고 주막 주인을 내보냈다. 밤이 깊어 대문 닫을 때가 됐는지 주막 주인이 대문 쪽을 보고 말했다. 문고리야, 대문 닫아라. 그러니까
문고리가 예, 하고 대답하더니 대문을 닫아 걸었다. 소금 장수는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하고는 주막 주인이 가고 난 뒤에 가만가만 대문 있는 대로 나가서 불렀다. 문고리야, 그러자 예. 나으리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가 하고 살펴보니 정말로 대문에 붙어 있는 문고리가 말하는 것이었다. 말하는 문고리라. 희한했다.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한 소금 장수가 물어봤다. 이 집 주인의 아내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알아서 죽게 되었느냐? 예상외로 시원시원하게 문고리가 대답했다. 예. 그건 다름이 아니오라 이렇게 된 일입니다. 이 집은 얼마 전에 새로 지은 집이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적에 집터 밑에 해골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이 온통 자기를 누르니 그 해골 귀신이 아프고 무겁고 답답해 못 견디겠다고 집을 부수던지 아니면 자기를 옮겨달라고 주인 여자를 못 살게 굴어서 저렇게 죽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 여자의 병이 나을 수가 있느냐? 주인 여자가 누운 방바닥 밑을 대강 석자쯤 파보면 해골이 나올 겁니다. 그 해골을 파내서 딴 데다 잘 묶고는 그동안 죄송했다고 제대로 제사를 차려서 지내면 됩니다. 소금 장수는 문고리에 고맙다고 치하고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 다음 이튿날 아침에 주막 주인을 불러서는 말했다. 부인이 누운 자리 밑에 해골이 있어서 그러니 그 밑을 한번 파보시오. 방구들을 파보니 과연 유골이 나왔다. 소금 장수는 주인에게 그 유골을 좋은 곳에 묻어주고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여 제사를 지내주라고 하였다. 그러자 주인 여자의 병이 거짓말같이 나았다. 주인이 고맙다면서 어떻게 그 공을 갚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소금 장수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대문에 박힌 문고리를 달라고 하였다. 문고리를 받아든 소금 장수는 그것을 비단에 싸서 잘 간수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조용한 밤, 사람이 없을 때면 소금 장수는 문고리에게 이런저런 세상 일을 물어보며 한담을 나누었다. 드디어 소금 장수는 한양에 도착하였다. 문고리야, 임금님께서 무엇을 물어볼 것 같으냐? 예. 암흑의 고을의 원님이 부임하면 그날에 바로 죽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찌해야 하느냐? 나으리를 그 고을 원님으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소금 장수는 문고리의 말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드디어 임금님을 만난 소금 장수는 문고리가 가르쳐준 대로 자신을 그 고을의 원님으로 보내달라고 청하였다. 원님으로 가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니 임금님은 흔쾌히 소금 장수에게 원님 벼슬을 내렸다. 고을 사또로 부임하게 된 소금 장수가 물었다. 문고리야, 이제 내가 어찌해야 하느냐? 문고리가 대답했다. 사또가 자는 방의 뒤쪽에 수백 년 된 고목이 있습니다. 그 고목 안에 구미호 3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들이 재주를 부려서 원님을 죽입니다. 그러니 그 여우들을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우 무리를 잡아 죽일 수 있느냐? 동원에 도착하면 고목 주위에 새끼 수백 동과 장작 수백 짐을 쌓아놓고 원근의 포수 10여 명을 부르십시오. 그러고는 장작에 불을 붙이십시오. 불이 타서 올라가면 여우가 못 견뎌서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때 고목을 둘러싸고 있던 포수들에게 총을 쏴서 여우를 잡도록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고 앞으로 사또가 죽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소금 장수는 그 고을에 내려가자마자 문고리가 시킨 대로 고목을 새끼로 둘러매고 고목나무 둘레에 장작을 산같이 올려 쌓았다. 그런 다음에 포수를 삥 둘러 세워놓고는 불을 질렀다. 구미호 3마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본 포수들이 총을 쐈는데 2마리는 총에 맞아 죽고 1마리는 날치게 뛰어나가
어디론가 잽싸게 도망쳐 버렸다. 소금 장수는 이렇게 해서 구미호를 다 없앴는데 그 뒤로는 이 고을에 원님이 죽어나가는 일은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가서 중국의 천자가 조선 임금한테 사신을 보내서 이인을 한 사람 속히 보내달라는 부탁을 했다. 나라에서는 소금장수 원님을 이인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래서 소금장수는 중국으로 가게 됐는데 압록강을 지나던 배 안에서 문고리에 물었다. 무엇 때문에 중국의 천자가 조선에 이인을 보내라고 하느냐? 문고리가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사또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암흑의 고을에서 구미호를 잡아 죽일 때 한 마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놈이 중국으로 튀어나아가서는 요술을 써서 천하절색으로 둔갑했습니다. 그 미모로 중국 천자를 꼬드겨서는 지금 후궁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가 죽을 병이 들었다면서 자기 병에는 조선 이인의 간을 빼먹어야 낫는다고 천자를 설득했습니다. 그 구미호가 사또님의 간을 빼먹기 위해 중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전편은 여기서 끝입니다. 후편은 다음 시간 오는 토요일에 올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